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법원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입니다. 한 개인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관한 건데요. 사건 번호는 XXX하단 사건이고요. 채무자 OOC의 제1회 채권자 집행 보고서입니다. 이 문서를 통해서요.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, 또 법적인 절차는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법률 문서라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만 뽑아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 속 정보들을 가지고 이 파산 절차의 현실적인 모습,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보고서를 보면요. 이 채무자분 OOC는 49세 남성이시고 현재는 자영업을 하신대요. 월 수입은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. 그리고 배우자랑 자녀 둘이 있다고 합니다. 파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좀 보면 여러 번 사업을 시도하신 게 눈에 띄어요. 2013년에는 오오하우스, 그리고 2014년에는 오오호스텔 동대문 이런 숙박업을 운영하셨고요. 또 2014년 8월부터는 오오화랑이라는 이름으로 태권도 관련 용품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. 어떻게든 좀 경제적으로 일어서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죠. 그런데 참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진 거죠.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. 태권도 용품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체육관 경기에 직접 영향을 받잖아요. 근데 팬데믹으로 체육관들이 막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겠죠. 게다가 2021년에는 본인 건강 문제까지 췌장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겹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셨다고 합니다. 결국에는 늘어난 대출 이자란 생활비 부담 이런 걸 감당 못하고 총 2억 2,4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. 네, 총 채무액 2억 2,400만 원도 물론 큰 액수지만요.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지점은 그냥 빚이 많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과정,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여러 번 사업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2014년부터는 부채가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.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나 건강 문제 같은 외부 충격이 재정 상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무너뜨렸는지 시간 순서대로 파악이 가능하죠. 여기서 잠깐 이 제1회 채권자 집행 보고서라는 거랑 파산 관제인 역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중요하거든요. 이 보고서는 파산 관제인이 작성하는 첫 번째 종합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파산 관제인은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인데요.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. 그러니까 채권자들,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지금 채무자한테 이런 재산이 있고요.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. 일종의 중간 결과 발표 같은 거죠. 관제인은 채무자가 혹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이런 걸 아주 면밀히 조사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샅샅이 조사해서 채권자들에게 처음으로 보고하는 그런 단계인 거네요. 그럼 이 보고서에 나온 OOC의 재산,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네, 보고서상으로 파악된 주요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보험 여러 개를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. 이게 한 861만 원 정도 되고요. 두 번째는 과거에 살았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돌려받은 돈의 일부, 이게 약 3천만 원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장으로 섰던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, 600만 원이고요. 근데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그 두 번째, 주택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의 처리 과정이에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됐다는 건가요?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법의 역할 같은 게 잘 드러납니다. 채무자분이 2022년에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셨어요. 근데 이때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으셨고요. 중요한 건 대출 조건으로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. 이걸 법률 용어로는 채권 양도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하면 나중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을 때 나 대신 은행이 먼저 1억 2천만 원 받아가세요 라고 약속하고 서류를 써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 은행이 이 약속에 따라서 보증금에서 1억 2천만 원을 먼저 회수해 갔습니다. 약속대로 은행이 먼저 가져갔군요.
네. 그래서 채무자한테 남은 돈이 원래 자기 자금이었던 3천만 원, 정확히는 3,001만 원인 건데요. 근데 이 돈은 현행법상 보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거나 혹은 파산 절차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즉, 채무자가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돈이란 의미죠.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이 3천만 원을 파산 재단, 다시 말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걸 법률 용어로는 환가 포기라고 하는데요. 뭐랄까,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파산 절차라고 해서 그냥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 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, 이 말씀이시네요. 그럼 나머지 재산들, 아까 말씀하신 보험해약금이랑 상가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산, 즉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. 보험해약 환급금 예상액이 약 861만 원, 그리고 상가보증금이 600만 원이니까 합하면 대략 1,461만 원 정도 되잖아요. 네. 근데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랑 협의를 해서 이 중에서 1,100만 원을 파산재단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보고자를 보면 이미 채무자로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이 돈을 내겠다는 이행 확약서까지 받아둔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럼 이제 그 1,100만 원이 실제로 들어오기만 하면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? 그건 아직 아닙니다. 현재 이 사건은 속행 신청 상태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1,100만 원을 실제로 환수하고 또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좀 더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. 이 과정이 다 끝나야 채무자분이 가장 원하는 결과겠죠. 바로 빚을 최종적으로 면제받는 것, 즉 면책 허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. 그래서 면책에 대한 파산관제인의 의견은 현재 보류 상태인 거고요. 그렇군요. 와,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이게 상당히 긴 과정이네요. 들어보니까 결국 이 보고서는 사업 실패나 건강 문제, 또 팬데믹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겹쳐서 한 개인이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그 과정과 함께 파산이라는 법적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재산을 평가하고 또 법의 보호장치, 아까 말씀하신 압류금지 같은 걸 적용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다 담겨 있네요. 맞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보고서는 약 2억 2,4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에 이른 한 개인의 사연입니다.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 보험금하고 상가보증금에서 약 1,100만 원 정도를 회수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고요. 주택보증금 중 3천만 원은 법에 따라서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게 됐습니다. 최소 생계 보장 차원에서요. 그리고 최종적인 면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요. 네, 이 보고서는 반면 한 개인의 좀 안타까운 일학입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사례처럼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질병 혹은 팬데믹 같은 정말 거대한 사회적 위기에 딱 직면했을 때 말이죠.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파산이라는 어쩌면 마지막 선택지에 이르기 전에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과연 충분할까 하는 점입니다. 재기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문턱이 낮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진 않을지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